대자연의 시계는 참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던 겨울의 시간을 어느새 뒤로 밀어내고 봄의 시간이 왔으니 말이다. 제 방이 저쪽에 차들이 지금 몇대 대져 있는 게 저게 제 방 같은데, 제 방인지 상부인지 저게. 뜰판은 벌써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가는데 붕어들도 파릇파릇한 팔딱팔딱 뛰는 붕어들이, 큰 붕어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푸른 옷을 갈아입은 시골 들녘은 소박한 농부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자 희망이다. 이맘때쯤 물가를 찾는 꾼들의 마음도 봄을 맞이하는 농부들과 같지 않을까. 파란 잎들이 많이 자라올랐다. 무릎 정도까지 자라올랐네. 참 많이 자랐구나. 파릇파릇한 잎이 거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나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저쪽 양기바른 쪽에 난낚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저쪽 갈대가 군락이 있는 곳이 지금 저쪽밖에 없는데, 저리 돌아서 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봤어야 하는데. 불어오는 봄바람이 상큼합니다. 붕어 낚시 월척급 나왕진입니다. 정말 마음속은 한껏 설레이는 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물가도 파릇한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연안 쪽에 혹은 상 쪽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갈대 사이에서 큰 붕어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오늘 월척특급은 바로 그런 것을 노릴 것입니다. 저수지 전체에 딱 한 곳, 붕어가 들어올 만한 그곳, 오늘 밤 그곳에서 펼쳐지는 월척특급. 미끼는 역시 새우와 지렁입니다. 이제 월척특급 진행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찌를 세우고 붕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상 쪽으로 들어갑니다. 봄 바람이 상큼하긴 한데, 아담하지만 시원스럽게 펼쳐진 장흥의 저수지. 군데군데 갈대가 군락을 이루는 저수지는 산란기 붕어들을 가득 품고 있을 것만 같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수초가 봄을 말해주듯이 나도 모르게 물가를 찾아 대를 펼치고 앉은 낚시꾼들의 마음속에도 푸른 봄이 펼쳐져 있다. 물색은 좋고 봄이구나 봄. 갈대가 빼곡히 들어찬 곳, 그곳이 오늘 낚시를 할 곳이다. 조금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데, 배를 담그고만 있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바로 그곳에 꾼이 와 있다. 아, 땀이. 바람 불어도 가방을 메고 들어오니까 땀이 나네. 저수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내가 찌를 세울 곳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을 부리고서 딱 서니까 정말로
이 저수지에서 붕어가 나올 만한 곳은 이곳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갈대가 아주 예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꺾여 있는 갈대들이 있습니다. 미리 이곳에서 누군가가 작업을 해가지고 낚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을 때, 이때쯤 이곳으로 붕어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 낚시를 할 때 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기는 뭐 얼른 봤을 때는 24대, 뭐 26대, 30대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수심에 따라서 대 길이가 상당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m 내외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대를 꺼내 가지고 수심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를 꺼내 가지고 대편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난해한 대편성이 되죠,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대를 꺼내 가지고 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섰지만 대편성을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곳이다. 일단 대를 펴가지고 대를 펼치면서 거기에 맞게끔 수심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대 길이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의 대를 펼칠지가 판가름, 스케치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먼저 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곳에서 그 굉장히 그 빽빽한 지역에서 수심 측정이라든가 처음에 대를 펼 때는 지금 보시면은 밑에 바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늘 일부러 빼고, 바닥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던지면 무조건 바늘이 걸립니다, 바닥에. 그래서 바늘을 떼내고 제거를 한 이후에 캐스팅을 해서 수심을 보고 바닥 상황을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심에 따라 대의 길이가 결정되는 만큼 신중하게 바닥 상황을 읽어내야 한다. 일단은 예상은 약 한 1m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m 정도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죠. 이렇게 바늘을 제거를 하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수심을 보면은 밑걸림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편해. 이쪽은 보자. 한 대를 펼쳐가지고, 30대입니다. 펼쳐가지고 지금 전체를 봤습니다. 바닥은 뭐 수심은 거의 처음에 예상한 대로 한 1m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심은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긴 데는 3, 4대 정도. 왼쪽으로 좀 길게 던지면은 3, 4대, 3, 2대 정도. 그리고 30 이하로 펼쳐지는, 좀 짧은 데 위주로 펼쳐지는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진, 현장을 보고서 찌가 쓸 자리가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찌를 세우면 됩니다. 이 대는 일단 옆으로 놔둔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대편성 해보겠습니다. 꾼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 우연히도 운 좋게 큰 물고기를 낚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결과만을 두고 결코 대물 낚시라고 하지 않는다. 진정한 대물 낚시는 접근하는 마음 자세에서부터 채비와 기법 모두가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대물꾼의 자세다. 우리나라의 봄은 산에서 오고 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물에서부터 온다. 봄은 강에서 오고 저수지에서 오고 낚시꾼의 마음속에서 온다. 낚시꾼의 마음속 깊은 곳 고기를 그리는 고요한 그리움에서 봄은 찾아온다. Let no condition hold the love we all bestow. The heavy. 또 오늘 또 제가 원하는 자리에 바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 찌를 세웠습니다. 캐스팅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짧은데 30대 이하를 이용을 해서 지금 갈대 사이에 찌를 세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그리고 왼쪽으로는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3, 4대, 3, 6대 긴 대를 가지고 위에 처진 없는 사가 내린 갈대 줄기 사이에 지금 찌를 세웠습니다.
갈대 줄기를 피하면 바닥은 깨끗한 편입니다. 바닥에서 그 여타 다른 한참 요 시기에 올라오는 말풀도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찌를 제대로 갈대 사이에 제대로 찌만 세우면은 분명히 오늘 밤에 붕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심은 약 전체적으로 1m 내외권, 아주 좋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복병이 바람입니다. 바람. 잠깐 지금 그 난낚시를 좀 해보고 지렁이를 이용을 해서 밤이 되면 이제 새우로 이제 미끼를 변화를 줄 것입니다. 오후 낚시 참 즐겨 보는데 바람이 좀 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물살이 일렁이면서 움직이는 찌와 흔들리는 갈대줄기, 이 모든 것들이 입질을 기다리며 집중하는 꾼에게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오늘 낚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바람이 될 것 같다. 혹여나 꽃샘 추위에 놀란 붕어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괜히 바람만 원망스럽다. 지렁이를 놓으니까 바람에 굉장히 물결이 일렁이면서 찌가 가끔 물결 때문인지 입질인지 혼란스러운 찌의 움직임만 계속되고, 바람 많이 불어. 찌가 바람이 일렁이면서 붕어가 예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굉장히 손이 시렵고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오후, 그래도 대편성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앞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편성을 하고서 잠깐 앉아 있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지렁이를 먹고 지금 부장한 붕어가 한 수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걱정이에요. 참 붕어 예쁘게 생겼습니다. 씨알은 작지만 첫 수에 만난 예쁘고 반가운 붕어. 높아도 잘 가라. 걱정과는 달리 대편성 후 일찍 붕어를 만났다. 하지만 날씨 외에도 주변 공사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의 소음 때문에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다. 낚시꾼의 욕심이란 끝이 없나 보다. 마음에 쏙 드는 포인트에 앉았으니 날씨도 주변 환경도 모두 맞아주기를 바라니 말이다. 바람이 찹니다. 바람이 차. 오후 시간 해가 지금 해거름역, 해가 지금 점차 지금 넘어가는 그 오후 시간대로 가니까 상당히 지금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지금 붕어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안 막아져. 들어가면은 바람이 막아지고. 아주 크다. 텐트 하나 쳐가지고 이렇게 바람 잘 막아주니까 이게 밤낚시 잘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낚시란 그럴 때 마음과 몸의 휴식을 가져다주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게 바로 꾼들이 물가에서 안정을 느끼는 이유다. 그대는 호숫가 고요를 깔고 앉아 드리운 낚싯대 어느 한 점을 이글거리는 독수리 눈으로 응시하는 강태공의 마음을 아는가. 바람이 불어도 장대비가 내려도 바위처럼 꿈쩍 않고 망망의 대어를 기다리는 강태공의 마음을 아는가. 휘 한 줄기 바람이 지날 때면 나 역시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 신랏 같은 살아갈 이유를 찾고 꿈을 낳는 강태공이 되어본다. 대를 펼친 저수지에도 어둠이 내리고 이제부터 정말 대어를 기다리는 강태공의 마음으로 낚시를 시작해야 할 시간. 또 케미컬 라이트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해가 넘어가면서 바람이 일단 잤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잔잔한 수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체진망을 담고 보니까 정말 누런 참붕어, 미끼로 쓰기에 딱 좋은 욕심이 나는 그런 참붕어가 채집이 돼서 초저녁, 그러니까 초저녁 시간에는 전체를 지금 참붕어로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참붕어의 입질이 없을 때 이제 새우나 혹은 지렁이 변화를 줘가면서 지금 이 시기에 붕어들이 가장 먹잇감으로서 좋아하는 게 또 참붕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참붕어가 그 알을 실어가지고 혼인색을 띤 암컷, 노란색 이런 참붕어를 깨서 넣으면 또 좋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바람이 자고 어둠이 내리고 케미컬 라이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이 시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서 튼실한 붕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바람이 정말 자서 이게 또 오늘 밤에 승부처는 초저녁인 것 같은데 자정 전에 붕어를 만나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 새벽으로 갈수록 바람이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요한 저수지의 밤, 찌불들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낚시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인생의 의미는 짜릿한 입질을 느낄 때, 그리고 밀고 당기는 팽팽한 긴장감을 손으로 느낄 때 더 잘 이해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낚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생을 배운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과 준비 과정이 인생에서 필요하듯 낚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붕어 아니려니 하고 새우를 조그마한 걸 넣어놨는데 한 대, 딱 한 대만 지금 새우를 조그마한 걸 넣었는데 붕어가 아닌가 보다 하고
탁탁 움직이는 걸 보고 채비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붕어가 한 수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은 붕어. 그거만 합니다. 어디로 던지냐? 여기가 붕어가 큰 붕어 입질을 해야 한대.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참붕어를 미끼로 끼우고 밤낚시에서의 대물을 노려보기로 한다. 그런데 미끼를 끼우고 시원스레 던져놓은 찌가 무슨 일인지 잘 세워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찌가 걸린 모양이다. 터졌지. 목줄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곳이 갈대, 그러니까 갈대가 완전히 빼곡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수중에는 그 갈대 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면은 거의가 지금 뭐 한 번, 두 번 잘 들어가면은 두 번째, 운이 좋으면 한 번째도 들어가는데 찌가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목줄을 보통은 4호 혹은 5호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지금 한 호수 낮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목줄을 지금 바늘이 갈대에 걸렸을 때 과감하게 잡아다니면 목줄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호수를 지금 모노 3호 줄로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은 바닥에 억센 수초가 있을 때 원줄을 굉장히 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줄을 강하게 쓰고, 그러니까 원줄 같은 경우는 5호 정도, 그런데 목줄은 3호 정도, 그래서 무리하게 내가 당겼을 때 그 힘으로 목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호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하게 당겼을 때 바늘이 갈대 줄기에 걸렸을 때, 박혔을 때 원줄이 나간다든지 혹은 낚싯대가 파손이 된다든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목줄을 떨어질 수 있는, 물론 그 붕어가 아무리 큰 붕어가 걸려도 3호 정도 목줄에는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줄 상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이 목줄이 거의 내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한 8개째 지금 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8개째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센 갈대줄기에 걸려 이미 여러 개의 목줄을 교체한 상태. 꾸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캐스팅을 해본다. 쉽지 않은 밤낚시가 계속되고 있다. 고요와 침묵만이 흐르는 낚시터의 밤 시간. 대어를 낳기 위한 참붕어 미끼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럴듯한 씨알의 붕어는 없는 상황이다.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이 점점 가고 있지만 물 위에 고개를 내민 찌불은 여전히 잠잠하다. 이쯤 되면 대물꾼 나광진도 조금씩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 밤하늘에 외로운 별 하나가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물가에 떠있는 작은 찌불 하나에도 빛이 움직여지기를 꾸는 바라고 또 바란다.
이게. 에휴. 이를 쭉 끌고 들어가길래 아유 급하게 챔질을 했는데 동작이라는 놈이 인사를 해줍니다. 우리의 고유 어종이면서 먹이 탕을 끓여놓으면 굉장히 맛있는 어종인데 낚시하는 우리들에게는 불청객이죠. 참붕어를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참붕어 뻑뻑 뻑뻑 얘도 성질이 있나 봅니다. 뚝뚝 치니까 뻐거 뻐거 아 참붕어에 이렇게 또 동자애가 우리 고유 어종이죠. 살려줘야죠. 먹다가 딱 걸려. 알았어 안 건들게 가. 이런. 대물을 위한 미끼를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대물의 얼굴은 구경하기 힘든 밤. 갈대줄기 때문에 좀처럼 찌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낚시다. 가는 시간이 아쉬운 꾼은 또다시 기다리는 수밖에. 낚시꾼들은 왜 환한 낮보다 밤을 더 즐기는 것일까? 그것은 밤이 주는 편안함과 숙연함 때문은 아닐까?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낚시 여행. 낮 동안 쉬지 않고 보아왔던 복잡한 일상의 모습들이 아닌 깜깜한 어둠을 통해 꾼은 눈의 피로를 덜어낸다. 낚시에 있어서 조급함과 서두름은 버려야 하는 과제다. 그것은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 인생을 그리고 낚시를 여유롭고 즐겁게 즐기고 싶다면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시간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잔잔해 가지고 그 참붕어 미끼를 달아서 넣어 놨는데 이렇다 할 챔질을 가져갈 만한 입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붕어가 지금 이 저수지 이런 형태의 저수지에서는 그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 상류 쪽 그 수초가 운집돼 있는 활발하게 발달이 돼 있는 쪽으로 붕어들이 거슬러 오르면서 들어오기가 마련인데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시간대가 지금 어느 시간대가 될지를 모르겠는데 새벽녘이 될 수도 있고 아침 시간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뭐 30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붕어는 반드시 한 번쯤은 올라와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보통 그럴 때이니까. 초저녁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 그렇지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오는 붕어를 마냥 기다려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참붕어 미끼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더 참붕어로 붕어를 노려보다 이렇다 할 입질 반응이 없을 때는 다시 새우로 변화를 주고 그리고 동 트기 전 동이 트면서는 또 지렁이 미끼로 변화를 줘 가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새벽녘에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바람이 불면 또 표면 수온을 떨어뜨리면서 조항의 악조건이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 기다려 봐야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 붕어는 한 번쯤 먹이 활동을 위해 회유를 할 것이다. 그때를 잘 노려야만 한다. 붕어가 입질을 할 때 챔질하는 순간을 잘 선택하는 것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인생도 낚시와 마찬가지다. 찬스는 자주 오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분명 온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법. 길고도 지루한 밤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새벽을 준비하는 저수지. 여전히 침묵과 적막감이 낚시터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그래도 새벽을 맞는 물가는 또다시 흥분되고 설렌다. 자연 만물들도 깨어나는 아침을 맞느라 분주한 모습. 붕어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꾼도 아침을 기다린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간. 반갑게 고개를 내밀 붕어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데 꾼의 몸놀림이 심상치 않은 것이 입질이 찾아온 모양인데 해가 올라오면서 지금 약간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아주 미약하게나마 입질이 나타나고 있지만 챔질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제대로 챔질로 가져갈 만한 그런 입질이 아니고 툭 올려다 내려가 버리고. 부드럽게 올려줘야 되는데 저게 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분명히 나와야 정상인데. 저러다 쭉 올라와. 에이. 압박이다, 압박이다. 잔챙이가 툭툭 쳐가지고 저쪽 보고 있었더니 이쪽 찌가. 역시나 헛챔질이다. 꾼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침 시간의 제격인 지렁이 미끼를 투입한다. 해가 떠오른 아침에 희망을 다시 걸어본다. 가봐버렸다. 완전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바늘 끝이 갈 때 줄기 갈려버린 것 같아. 해가 올라오면서 동이 트면서 그 케미컬 라이트가 밤에 빛을 발할 때처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물결의 일렁임 그리고 갈대 줄기의 그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찌가 올라온 걸 못 보고 챔질이 늦었는데
갈대 사이로 완전히 감아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특히 오전 낚시 피곤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이고 제대로 박아버렸다. 제대로 박아버렸어. 일단은 채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목줄이 걸려있는 상태 같으니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목줄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아우. 참 우리 그 낚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그 생미끼를 이용해서 큰 붕어를 노리는 대물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수초를 굉장히 겁을 많이 냅니다. 지금 갈대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아예 낚시를 대를 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는데,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나올성 쉽지 않으면은 좌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당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바늘이 박혀 있는지 모르니까 붕어는 떨어져 버린 것 같고, 지금 이랬을 때까지만 해도 달려 있었는데 이쪽도 도저히 안 나오고. 조심스럽게 갈대줄기에 걸린 찌를 당겨보는 꾼. 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나옵니다. 왼쪽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바늘이 이쪽에서 박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자, 붕어는 떨어져 버리고 채비는 이상 없이 그대로 바늘까지 회수가 됐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한 번쯤 올라올 것 같더라니. 이쪽 보고 있다가 그걸 봤더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갈대를 가을에 아니면은 초겨울에 작업을 해가지고 겨울을 보냈으면은 줄기가 다 삭아가지고 쭉쭉 뽑힐 텐데 바늘이 박혀도,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이 전에 와서 낚시를 하셨던 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이나 그 정도에 와가지고 좀 작업을 해서 낚시를 했던 곳이라 줄기가 아직까지는 뿌리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바늘이 박히고 채비가 감기면 어지간하면 안 나오는. 떨군 고기가 크게 생각된다고 붕어가 달려 있었으면 꽤 큰 것 같았었는데. 에이. 겨우 채비는 손상 없이 건져냈지만 꾼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떨어뜨린 고기가 왠지 크게만 생각되는 건 바로 이런 아쉬움 때문이겠지. 불가항력이라는 단어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밤새워서 정말 붕어와 만남을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저를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편에 그 아쉬웠던 정말 1cm를 더 채워보기 위해서 사실은 내심 욕심을 좀 부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욕심을 좀 부리고 무모한 도전, 큰 붕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했는데, 역시나 어떤 조건이 됐든지 간에 약간은 맞지 않은 조건 하에서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고생 뒤로 하고 또 만나지 못했던 붕어는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차곡차곡 접어서 가슴속에 새기고 철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진짜 낚시꾼은 욕심으로부터 초월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법. 욕심이 낚시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낚시꾼을 만들기 때문이다. 만남에 기약도 없는 월척급 이상의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밤을 지새웁니다. 거기서 잠깐이나마 일렁이는 케미컬 라이트를 보면서 또 가슴은 쿵쾅쿵쾅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솟아오르는 케미컬 라이트를 보면서 챔질을 했을 때 우리는 또 환희를 느낍니다. 그것을 붕어 대물 낚시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역시 붕어 대물 낚시를 즐겼습니다. 큰 붕어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멋지게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 찌 올림을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또 행복감을 찾습니다.